임차인들이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엄청 많이 살아났네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물건 부수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물건 부수 영상은 정말로 그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일 테니까요. 초보, 중수, 고수 가리지 않고 끝까지 보십시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롯데타워 앞에 나와 있는데요. 롯데타워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롯데타워를 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롯데타워 앞에 그 다음에 한 골목 뒤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와서 제가 오늘 보러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적정한가요?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보십시오. 가시죠. 여기가 보면은 빨리 가자. 빨리. 건너서 오면은 바로 한 골목을 지나가면은 바로 물건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네, 바로 이 쭈꾸미 포차가 나와 있는데요. 어떨련가. 일단 요 건물이 나온 거에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초보자들이 물건을 보러 갔을 때 경매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만 둘러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라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보십시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물건을 봐야지만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례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물론 문을 두드린다거나 그러면 신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법원에서 내가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안에 가서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물건을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22 타경 52543이고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 근린주택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1층엔 상가, 2층에 주거, 3층에 주거, 4층에 주거, 또는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3층에 주거, 4층에 주거, 또는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상가, 4층 주거.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 상업용 시설과 주거용 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근린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물건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56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57.19, 감정가는 35억이 되고요. 네, 해당 건물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도면이 있고요.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은, 그쵸? 임차인을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대학력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4월 1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의 사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봤을 때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고요. 위반 건축물. 지하는 상가, 1층 상가, 2층 상가, 3층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반사항이 뭐냐라고 보면요. 기계식 주차기를 무단 철거했네요. 기계식 주차기를 무단 철거했었고, 천막, 비닐 등이 있어서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주차장, 자주식 한 대. 자주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건물 내부에 주차를 한다, 평면 주차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주식 주차가 될 것이고요. 2대는 기계식 되어 있네요. 2대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층은 주택입니다. 4층까지 있는 건물인가 보네요. 그렇다면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네, 보니까. 여기를 제가 지금 불법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부분까지는 천막을 씌워 놓은 거거든요. 천막.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일반 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막을 이렇게 씌워 놓은 게 보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기둥으로 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배관이 타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보입니다. 주차가 보니까는 한 대, 주차선을 봐야겠네. 주차가 보니까 여기 한 대 있고, 이게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중 주차가 3대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체크해보면 많아 보이네요. 보니까. 뭐라 되는 거지? 왠지 우리 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2세대인데 한 세대가 쓰고 있네. 그죠? 하나는 문이 없었으니까. 원래 2세대인데 한 세대만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한 가구, 두 가구가 원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문이 없어요. 문이 없죠. 문고리가 없죠. 여기 문고리가 있고 여기 문고리가 없죠. 여기를 폐쇄하고 여기만 지금 쓰고 있다. 여기만 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크게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세대만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문이 없어요. 문이. 아래층에도 이 공간이 있었죠. 아까 화장실 공간. 자, 이 다음 층에도 이 공간이 있습니다. 3층. 3층은 보니까 개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여기 살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잠겨 있네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벽이네요. 여기는 벽이고 밑에는 공간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공간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긴 하는데 옥상 올라가는 길은 없고 이렇게 5층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501호, 401호, 402호. 그 말은 즉슨 5층은 올라가면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다. 이거는 옥탑방이 있다라는 거죠. 이승땡님이 살고 계시네. 이승땡님. 이승땡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살고 있지? 전입한 사람이 살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절대로 모처럼 택배를 가져온다든지 우편물 훔쳐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초보자님들께서는. 구조가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위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이 공간이 위에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지하가 있네. 좀 찍어줄래요? 네, 보면은 지하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같은 경우 볼 때에는 얼마만큼 층고가 높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단을 많이 내려갑니다.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겠죠. 이쪽이 어디까지 뚫렸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층고가 높네요. 지하. 자, 이쪽을 어디까지 뚫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엘리베이터 넣는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짜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음 매수자 또는 임차인분께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확인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설계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기 위해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 위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찾아보긴 합니다. 지금 이 계단만큼의 지하잖아요. 보면은 이 계단만큼의 지하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인테리어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될 텐데요. 엘리베이터 넣을 때 단점이 뭐냐면 여기 참이 있어요. 참. 이 계단을 우리는 참이라고 하거든요. 참. 계단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원래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든 계단을 내려가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점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워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설계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설계사님께서 얘기해 준 것은 야 혹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 부분이 지금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엘리베이터 넣으면 어때? 라고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를 다시 파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또는 지하는 엘리베이터 운영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입을 좀 더 검토한다 그러면 설계사님과 한 번 더 미팅을 통해서 이 건축물에는 어디가 제일 어울릴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거는 불법 건축물 아닌 것 같은데 여기만 불법 건축물 같거든요. 불법 건축물 확인해 봐야 되고 일단 바닥이 보면은 바닥이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닥에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건축물을 매입을 했을 때 필요한 주차 대수가 몇 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대수가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기계식 주차실이 있다 그랬는데 기계식 주차실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어디로 치웠느냐? 그럼 그걸 치우고 나서도 우리가 과연 여기다가 세대의 주차가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하거든요. 그 세대의 주차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딱지를 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 그리고 이렇게 한 대, 두 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대는 이 건축물 앞으로 해서 한 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주차 대수는 426제곱이기 때문에 3.18대, 세 대면 되거든요. 세 대면 되는 거고, 제가 추측해 봤을 때에는 여기는 이렇게 한 대, 두 대, 앞에다가 세 대, 이렇게 세 대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도대체 기계식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2단짜리 있었는데. 그럼 그럴 수 있죠. 족장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하고 앞에 한 대 되면 안 되나요? 그럼 총 세 대고 여기까지 하면 총 네 대가 되잖아요. 앞에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떠한 건축물이 막거나 주차, 이 차들이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계식 주차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 두 대 되고 원래 여기다 한 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데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크가 보니까 원래는 데크가 없었죠. 이렇게 보이세요? 원래는 이게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자리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차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세대 확보는 가능하다. 뭐가 들어오려나 고민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여기 상권으로 따지면요, 일로 와보시죠. 이거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얘가 그래도 이렇게 상권이 나쁘진 않거든요. 보면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나쁜 라인은 아닙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그런데요. 아니고 양방향 통행이고요. 나쁜 라인이 아니다. 양방향 통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워낙 먹거리가 잘 돼 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한골목 들어가서 있지만 그리고 옆에 보면 속리산길도 있고 여기 이 라인으로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평당 6천이라고 6천이 좀 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나온 게 얼마냐. 아 참, 그리고 하나 우리가 오면은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기 중요하거든요. 옆에 이 건물 우리 지금 나와서 여기가 지금 1, 3, 4, 5, 6층 이 건물이 2020년 6월 4일날 88억에 거래됐네요. 88억에 평당 7,576만 원에 거래됐네요. 2020년도에 3년 전에. 그러면 저희가 얼마일까요? 얼마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게 1층은 들어올 수 있는데 상층부를 잘 봐야 돼요. 상층부? 상층부도 애매하긴 하네요. 상층부 1층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상층부를 채우는데 좀 문제를 삼거든요. 더군다나 저기는 골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층부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한 골목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 골목 더 들어와서 하더라도 잘 보이는 곳은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엄청 많이 살아났네요. 보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 상권을 잠깐 좀 둘러봤고요. 네, 부동산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나온 매물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용도 변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층을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되는 곳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우송리단길, 여기 보면 석촌호수 카페거리 유명하죠. 이 거리 유명할 거라고. 여기서 보면은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송리단길, 여기가 송리단길에서 밀렸지만은 요즘에 굉장히 괜찮은 골목 좀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이 위에가 방이동 먹자골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석촌호수 거리는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송리단길은 많이 키웠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꽁냥꽁냥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건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면은 주변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대가 거래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업종들이 입점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건지에 나와 있는,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지 바로 앞에 보니까 신축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신축하는 곳에 어떤 게 입점하느냐 보니까요. 지금 해당 물건지 앞에 런던 베이글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런던 베이글이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60평을 쓰고요. 월세는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런던 베이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입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지가 있는 우리의 물건지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지겠죠. 지금은 솔직히 이 라인이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런던 베이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야, 줄이 쫙 서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 있다 그러면 이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런던 베이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요즘 이 지역의 이 포인트, 유동인구가 많이 없었던 여기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고려하면은 재미난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는 볼 수 없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문제였던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물건지가 나온 이 주변에 어떠한 브랜드가 입점하고 우리가 그 브랜드에 대한 이점이 있어서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지금 조금은 노후화되어 있지만은 살짝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